여러분은 책을 어떻게 읽으시나요? 많은 분들이 책을 읽을 때 책을 읽는다는 행위 자체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몇 권 읽냐, 1년에 몇 권 읽냐 등에 주목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책을 읽는 이유입니다. 왜 책을 읽느냐는 거죠. 저는 책을 읽고 이것을 제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만 읽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삶에 적용되게 읽고 삶에 적용되는 책을 찾습니다. 책을 전투적으로 읽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내 삶이 변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읽습니다. 밑줄을 긋고 떠오르는 생각도 적고 무엇보다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 고민하면서 읽습니다. 그래서 적용할 것들을 따로 정리해두고 반복해서 또 읽습니다. 그리고 내 삶에 적용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 저의 계획표와 끊임없이 비교 확인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들은 여러 독서법 책을 참고해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면 삶에 더 잘 적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빌 게이츠, 버락 오바마, 오프라 윈프리 등 부자나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독가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읽기 능력과 인생의 성공 사이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읽기에 능숙한 사람은 더 나은 직업, 더 나은 수입, 삶의 모든 영역에서 더 큰 성공의 기회를 누립니다. 부자들이 대부분 독서광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책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첫 번째, 하버드 비즈니스 독서법. 책을 한 번 사면 모두 다 읽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독서의 목적은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책에서 얻은 지식을 실천하고 출력하는 것에 있습니다. 입력이 아니라 출력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독서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버드에서는 완독한 책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최고의 엘리트들은 논리적이고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목표로 독서를 합니다.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어떻게 행동하기로 했는가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답을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걸 어떻게 실천할까에 집중합니다. 작가의 의도도 중요하지만 나라면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알고 있다가 아닌 할 수 있다에 더 주목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한 권의 책이 아닌 최소 10권 이상의 책을 한꺼번에 쌓아놓고 읽습니다. 모두 다 읽어 지식을 쌓는 게 아닌 과제 해결을 위한 부분만 뽑아서 읽습니다. 두 번째, 훑어보기. 책을 사면 책과 친해져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책을 사서 읽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책을 받으면 대부분의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 몇 페이지 못 읽고 그만 읽을 뿐더러 다 읽더라도 내용 파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친해지기 작업을 먼저 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책의 머릿말을 보십시오. 머릿말에는 작가가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 그리고 그걸 어떻게 풀어낼지를 쭉 나열해 놓습니다. 책의 핵심이 무엇인지 금방 파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서점에서 책을 고를 때도 표지나 제목도 봐야겠지만 이 머릿말을 꼭 읽어봐야 합니다. 그러면 그 책이 내가 원하는 건지 내가 알고 싶어하는 분야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차례를 봅니다. 책을 쓸 때 각 장과 문단의 핵심을 추각해서 제목을 정합니다. 차례의 모든 제목은 그 내용의 요약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봅니다. 작가의 의도를 가장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머릿말, 차례, 그리고 결론을 보면 책과 친숙해질 수 있고 책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책과 친숙해지면 각 부분을 읽었을 때 포괄적으로 이해가 되고 내가 읽고 싶어하는 부분을 발췌해서 읽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세 번째, 독서 모임. 이제 독서 모임을 만듭니다. 두세 명이면 충분합니다. 만나기가 힘들다면 줌을 활용해 화상으로 봐도 좋습니다. 하나의 책을 같이 읽자고 하고 언제까지 읽을지 약속을 합니다. 독서 모임은 책을 꼭 읽을 수밖에 없는 동기부여가 됩니다. 혼자 읽으면 읽다가 그만둘 수 있지만 독서 모임을 하면 모임에 가서 할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책을 읽게 됩니다. 또한 자기의 생각을 나누는 과정에서 기억력과 이해도를 높일 수 있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창의력도 생길 수 있습니다. 독서 모임은 훑어보기를 하고 난 후에 한 번, 책을 모두 읽고 난 후에 한 번 더 해서
총 2번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는 스웨덴의 학교 독서 교육법이기도 한데요. 훑어보기를 하고 모임을 하는 것은 책의 내용을 이렇게 저렇게 예상해보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책을 어떻게 읽을지 방향을 잡을 수 있게 되고 책을 읽고 싶어하는 흥미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관점을 들으며 더 풍성하게 책을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완독을 한 후에는 모여서는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때는 단순히 어떤 내용을 봤다는 것만 나누는 것이 아닌 이를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적용되지 않는 지식은 무의미합니다. 적용하기로 한 걸 정리해서 주기적으로 실행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 독서의 습관화. 매일 또는 매주 일정한 시간, 일정한 장소에서 독서를 하려고 해야 합니다. 결심은 힘이 없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독서에 대한 열정이 생기더라도 그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은 매일 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매일 4시 30분에 일어나서 묵상을 하고 준비를 해서 회사로 갑니다. 회사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독서를 시작합니다. 회사에 도착하면 6시인데 업무 시작 전까지 독서를 합니다. 이건 저의 루틴입니다. 새벽 시간은 독서라고 정해두고 살아갑니다. 휴일에도 새벽 시간은 집에서 동일하게 독서를 합니다. 각자 일정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독서를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대 방해받지 않는 시간과 장소라면 더 좋습니다. 매일 12시 30분 회사 휴게실에서 독서, 이런 식으로 말이죠. 5번째, 책을 똑바로 세우라. 책상 위에 책을 펼쳐놓고 읽으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활자를 직각으로 보게 되어 눈에 불필요한 부담을 줍니다. 또는 활자를 또렷이 보기 위해 몸을 구부리게 됩니다. 이런 자세는 몸속 산소의 흐름을 방해해서 쉽게 피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책을 세워서 읽되 가능하다면 독서대에 올려서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독서대를 활용하면 눈의 피로도 줄어들 뿐더러 자세도 좋아져서 일거양득입니다. 무엇보다 기존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독서대를 볼 때마다 독서를 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게 됩니다. 6번째, 손 집기, 펜 집기. 책을 읽을 때 손이나 펜을 가이드로 사용하면서 읽으면 시선이 흩어지지 않고 집중하게 됩니다. 눈은 움직임에 이끌리기 때문에 읽을 때 손이나 펜으로 짚으면서 읽으면 읽는 속도가 실제로 빨라집니다. 잠깐 영상을 멈추고 책을 들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읽었을 때보다 손이나 펜으로 가이드를 하면서 읽는 것이 훨씬 빠르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연구에 따르면 책을 읽을 때 손가락이나 펜을 사용하면 읽는 속도가 25에서 100% 빨라진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조금 해보면 금방 적응도 할 뿐더러 속도도 빨라져 읽는 재미가 더해질 것입니다. 7번째, 속독 훈련. 독서 속도를 높이려면 아래와 같이 훈련해야 합니다. 쉽게 읽히는 책 한 권과 연필, 그리고 시계 또는 타이머가 필요합니다. 4분 동안 편안한 속도로 읽습니다. 손가락이나 펜을 짚어가면서 읽습니다. 4분 후로 알람을 설정하고 평소 읽던 대로 읽습니다. 알람이 울리면 읽던 줄에 표시해 둡니다. 이게 결승선입니다. 이제 알람을 3분으로 설정합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까지 결승선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손가락이나 펜을 따라서 결승선까지 3분 안에 읽도록 하십시오. 이번에는 알람을 2분으로 설정합니다. 이해 여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인 2분 안에 결승선에 도달하도록 노력합니다. 손가락이나 펜의 이동을 따라 한 줄씩 읽어 내려갑니다. 눈이 가능한 한 빨리 손가락이나 펜을 따라가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알람을 1분으로 설정합니다. 1분 안에 결승선에 도달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한 줄도 건너뛰지 말고 당장은 이해 여부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다시 4분으로 알람을 설정하고 새로운 곳을 읽어 나갑니다. 기존에 빠르게 읽으려고 노력한 대로 해보려고 합니다.
확실히 빨라진 스스로를 발견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평소보다 2~3배 빨리 읽도록 자신을 몰아붙이면 마지막에 편안한 속도로 낮출 때 원래 속도가 느리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렇게 속도가 빨라집니다. 만족스러운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최소 하루에 한 번은 이렇게 연습을 하십시오. 일정에 독서 연습 시간을 넣고 매일 반복하십시오. 규칙적으로 해 나가면 속도가 빨라진 스스로를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속독에 대한 오해 1. 속독을 하면 이해도가 떨어진다. 속독을 하면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읽는 속도가 느린 사람들이 퍼뜨린 소문이며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 독서 속도가 빠른 사람들은 느린 사람들보다 이해도가 더 높습니다. 예를 들어 천천히 운전하는 사람을 보면 라디오 듣고 음료수를 마시며 걸어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도 관찰하면서 할 것입니다. 당신의 주인은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이리저리 옮겨 다닙니다. 하지만 고속으로 운전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늦으면 비행기를 놓칠까 걱정되면서 운전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구급차 운전사는 어떤가요? 그들에게 라디오가 들리고 음료수 먹을 시간이 있고 걸어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일까요? 아닙니다. 오로지 빨리 갈 수 있는 방법만 보일 겁니다. 독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독해력 향상의 열쇠는 주의력과 집중력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너무 천천히 책을 읽으면서 정신을 아주 지루하게 만듭니다. 지루해진 정신은 집중하지 못합니다. 속독은 고도의 집중을 하게 하고 그래서 이해도도 흡수력도 높습니다. 오해 2. 속독은 어렵고 노력을 요한다. 속독은 적은 노력을 요구합니다. 읽기에 능한 사람들은 읽는 속도가 느린 사람들만큼 뒤로 돌아가 다시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독서 속도가 느린 사람들은 특정 단어에서 멈췄다가 다시 읽고 다른 단어로 갔다가 이전 단어로 오고 뒤 돌아가기를 읽는 내내 반복하게 됩니다. 이런 독서 방식은 훨씬 많은 노력을 요구하고 지루하게 만듭니다. 독서 속도가 빠른 사람들은 훨씬 짧은 시간 안에 읽습니다. 그들은 시간을 덜 들이면서 더 많은 내용을 파악함으로 더 효율적입니다. 오해 3. 속독을 하면 독서를 즐기지 못한다. 예술 작품을 감상하기 위해 붓질 하나하나를 검토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책의 가치를 깨닫기 위해 책에 나오는 단어를 하나하나 검토할 필요는 없습니다. 독서에 능숙해지면 가장 좋은 점 중 하나는 유연성입니다. 속독가는 중요하지 않은 지루한 내용은 빨리 지나가고 흥미롭게 중요한 정보는 천천히 읽거나 다시 읽기도 하는 선택을 합니다. 이런 유연성은 곧 힘입니다. 속독가는 거의 모든 독서를 즐깁니다. 독서에 하루 종일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독서의 장점. 모두가 독서가 중요하고 성공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독서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독서는 뇌를 가동시킨다. 성공에 가장 중요한 뇌를 가동시키는데 가장 효율적이고 좋은 도구가 독서입니다. 책을 읽을 때 뇌의 여러 기능이 동시에 사용되는데 이는 강력한 뇌 운동입니다. 하스킨 연구소의 소장이자 연구 책임자 캠프 박사가 지적했듯이 시각, 언어, 연상학습 등 다른 기능을 위해 진화해온 뇌 영역들이 읽기를 위해 특정 신경회로에서 연결되는데 이는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다시 말해 독서는 어떤 활동과도 견줄 수 없는 정신운동으로 뇌는 도전할수록 강해지는 근육입니다. 독서는 기억력을 향상시킨다. 책을 읽을 때는 뇌 운동이 많이 되어 뇌가 더 높은 수준에서 기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서의 중요한 이점 중 하나는 기억과 관련이 있습니다. 시카고에 있는 러시 대학 메디컬 센터의 로버트 윌슨 박사는 독서가 기억력 감퇴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얻었습니다. 독서는 집중력을 향상시킨다. 앉아서 책을 읽거나 잠시 신문만 보더라도 그 시간 동안은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유튜브를 클릭할 때와는 달리 독서를 할 때는 주의력 대부분을 읽고 있는 내용에 기울입니다. 그렇게 연습이 되면 다른 과업에도 똑같이 집중하기 쉬워집니다. 독서는 어휘력을 향상시킨다. 남들보다 더 똑똑해 보이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10중 8구 더 존중하고
존경심까지 느낄 것입니다. 똑똑한 말을 하는 듯한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다양한 어휘를 유려하게 구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독서는 어휘 구사 능력을 키울 수 있게 합니다. 독서를 많이 할수록 더 폭넓은 언어와 다양한 상황 속 언어의 쓰임에 노출되는 까닭입니다. 독서는 상상력을 향상시킨다. 특정 주제로 글을 써본 사람이라면 도구를 사용할 때 창의적으로 생각하기가 더 쉽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독서는 기본적으로 주제에서 주제로 이어집니다. 이 사람의 입장이라면 어떤 기분일까? 부자가 되기 위해 이 기법을 어떻게 사용할까? 뛰어난 상상력은 삶에 더 많은 가능성을 볼 수 있게 해주고, 독서는 상상력이 깨어있게 해줍니다. 독서는 이해력을 향상시킨다. 학습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며 성공을 위한 학습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을 위해서는 기민한 사고와 기술의 숙달도 매우 중요하지만 공감과 이해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독서는 이전에 전혀 알지 못했던 삶, 상상도 못했던 경험, 자신과 전혀 다른 사고방식을 접하게 해줍니다. 이 모두는 타인에 대한 공감과 함께 자신을 넘어 세상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이해를 쌓게 해줍니다. 속독을 떨어뜨리는 습관들. 사람들이 책을 읽지 않는 이유는 독서를 힘든 과정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책 한 페이지를 읽는데 5분이 걸리는 사람에게 300쪽짜리 책을 읽는 건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몇 가지 이유로 책을 천천히 읽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가지 이유는 비교적 일찌감치 대부분 초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 읽기 학습이 중단되어 독서 속도가, 더 중요하게는 독서 기술이 그 이상으로 많이 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책을 읽는 동안 핸드폰을 체크하고 TV를 힐끗힐끗 보는 등 집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개는 같은 단락을 반복해서 읽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안구회귀. 책을 읽으면서 같은 줄을 또 읽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무심결에 뒤로 돌아가 다시 읽는 되읽기를 하는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으십니까? 안구회귀는 시선이 뒤로 돌아가 특정 단어들을 다시 읽는 경향을 말합니다. 어느 정도의 안구회귀는 거의 모든 사람이 하며 대부분이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은 안구회귀로 이해를 높일 수 있다고 믿지만 대체로 더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독서의 본래 의미까지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안구회귀는 읽는 속도를 늦출 뿐 아니라 읽는 내용의 처리도 심각하게 방해합니다. 뒤떨어진 읽기 능력. 읽기는 지능의 척도라기보다 기술이며 여느 기술과 마찬가지로 배우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읽기 수업을 언제 배웠을까요? 기억조차 안 나실지 모르지만 대부분이 초등학교 때입니다. 당신이 대다수와 비슷하다면 읽기 실력이 그때와 똑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독서의 양과 난이도는 그 후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내용은 급격히 복잡해졌을 텐데 우리의 읽기 능력은 그대로입니다. 속발음. 속발음은 속으로 소리내어 책 읽는 것을 말합니다. 책을 읽으면서 자신이 속으로 소리내어 읽고 있다는 걸 눈치채셨었나요? 의식하면서 읽으면 금방 아실 겁니다. 속발음은 독서 속도를 분당 겨우 몇백 단어로 제한합니다. 즉, 독서 속도가 사고하는 속도가 아니라 말하는 속도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사실 머리는 그보다 훨씬 더 빨리 읽는데 말이죠. 속발음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대부분의 사람에게 속발음은 처음 읽기를 배울 때 생깁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나 부모님은 아이가 정확히 읽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그래서 소리내어 읽게 합니다. 그때 그 습관에서부터 속발음이 시작됩니다. 북엘스에서는 부자의 생각, 부자의 습관, 주식, 부동산, 재테크와 관련된 책의 핵심에 저의 경험을 녹여서 나누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공유를 통해서 모두가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